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행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월요일부터 잘 달려줍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상승폭을 한 2시 40분 넘어서면서 소폭씩 반납을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코스피는 1985, 코스닥은 717, 코스닥은 밀리지도 않습니다. 코스피만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윗꼬리를 살짝씩 다는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섹터별로 워낙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윗꼬리가 달게 되면 혹은 오늘 정도의 추격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모두 다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언제 좀 처분을 해야 되나, 또 언제 진입을 해야 되나.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함께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이용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시장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부한 유동성을 무기로 한 이 장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한데 시장 이슈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이슈가 지난주하고 이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수소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 2월에 출범 예정이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시로 일단 7개월을 앞당기면서 수소차 관련주들 그다음에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지지난주에도 마찬가지 현대차와 또 삼성의 또 이제 합작과 아울러서 지금 계속 후성이라든지 LNF라든지 2차 전지와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지만 여전히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가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에서는 이때 버스랑 그다음에 택시랑 그다음에 철도를 이제 탑승할 때에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승차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이제 껴야 되는 이제 상황들로 조금 이제 더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얘기가 있었고 제가 50이라든지 모나리자라든지 웰크론에 대해서도 한 지지난주 한 2주 전, 3주 전에서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서 한번 이제 시세를 한번 줬었어요. 그때 이제 5월 6일 그다음에 5월 6일 이제 수요일 정도에서 그때에서 시세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는 제가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50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모양을 잡았습니다.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매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매적으로 지금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떠 있는 종목이고 벌써 계속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에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물렸던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온 정도의 수단을 생각을 하시고 이게 또다시 이렇게 앞전에서 급등했었던 흐름들을 오히려 이쪽에서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IT 부품 쪽에서 기대하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이쪽은 벌써 이슈가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또다시 이쪽에 이렇게 급등을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들어줄 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오히려 정리할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0이라든지 웰크론이라든지 이쪽은 물린 분들이 이번 타이밍에서 다시 들어주게 되면 물리지 말고 좀 빠져나오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매매적인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매매적인 정도의 흐름은 잡힐 수가 있다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이슈는 이제 렘데시빌 아침서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세계 최초 코로나19 표준 치료제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근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전일날 있었던 다른 제약주들이 막 급등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제 그에 관련된 이제 파미셀이라는 이제 종목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렘데시비르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에서는 강력하게 시세를 뽑아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뽑아주다가 밀리는 흐름이 있었거나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움직임들이 별로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게 차트가 죽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은 과거의 흐름들과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서는 그런 이제 이슈에 움직이거나 뭐 3상, 4상 뭐 이런 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항상 제가 찬바람 불 때 이제 겨울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많은 그 연구진들이 얘기하듯이 이 그 괴질이라든지 아니면은 풍토병과 같은 느낌으로 코로나 이슈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변형이 돼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사계절 내내 계속 우리가 이제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조금 여름엔 좀 덜하겠죠. 그래서 뭐 제약주의 흐름들이 앞으로는 과거처럼 뭐 겨울에만 움직여주는 그리고 한 특색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보다는 계속 이슈가 계속 받아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흐름들은 조정받으면 잘 살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많이 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접근할 때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왜냐하면은 오늘 그 이슈의 제약주들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섹터들이 강합니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인증서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약주의 흐름들이 약한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름에서 이제 그 올 여름은 굉장히 덥다라 그래요. 그래서 덥게 되면은 차라리 그 구충제 관련주들이 제약주에 좀 엮여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떠 있는 이슈가 이미 벌써 많이 동네방네 소문이 나 있는 종목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 사실 이 업종들을 좀 잘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자,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2차 전지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테마주들은 계속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벌써 걔네들은 내가 대장이다, 내가 강하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안 사주면 걔네들은 계속 따잡아봐라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보면서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게 되면요.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오랜만에 한 3, 4일 동안 해서 지금 이 무거운 종목이 잘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고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LNF도 최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에서 뭐 코스모스 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쪽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세게 올라가지고 있고 과거의 대장이었던 일질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뭐 꺾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삼성 SDI, LG화학이라는 대형주가 있지만 아무래도 대형주의 흐름들이 지수가 폭등하지 않고서는 쉽게 뭐 그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적당히 올라가주면서 오히려 중소형주의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테마주 이쪽 애들이 계속적으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상당히 지금에서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2차 전지의 강세는 그냥 넘겨짚을 만한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순환매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아직 못 움직인 종목을 찾았다면 예를 들어 파워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순환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할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오늘도 유닛 테스트부터 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굉장히 강하면서 움직여주는데 ISC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재료 부품주인데 이미 정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뭐 ISC 오늘은 뭐 한미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반도체 재료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재료 부품주들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꾸려가야지만 이 주도주의 흐름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종목이 없으면 또 시세가 또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를 가져가든 반도체 재료 부품주를 가져가든 장비주를 가져가든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강세가 도드라지게 세게 움직여주는 쪽이 있는데 바로 보안주들입니다. 그래서 보안주들이 오늘 지금 C큐브부터 해서 지금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세거든요. 한국정보인증. 그래서 지금 이 그 공인인증서 폐기 이후에서 이제 민간 그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움직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또 IT랑 또 맞물려서 생체 인증까지도 해서 슈프리마라든지
지문 인식이죠. 그래서 슈프리마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워로직스도 이 카메라, 홍채 인식인데 이런 이제 이쪽의 인증서들로 지금 이슈가 결국은 이 인증서 이슈가 또다시 생체 인증과 IT 쪽으로 다시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골고루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순환매 테마를 좀 이뤄주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있는 테마주들에서 카메라라든지 생체 인증이라든지 지문 인식, 그다음에 홍채 인증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겨서 떠 있는 거를 공략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라 그러면 지금처럼 파워로직처럼 바닥권역에서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는 거 제가 볼 때는 순환매로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48,500원에 비중 10%. 이쪽이 한창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이제 결제 관련주들 최근에서 뭐 강했었죠. 뭐 다날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핀테크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날도 시세가 나쁘지가 않고요. 일단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시세의 흐름은 오늘 지수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도 않고 다만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48,500원의 비중이 10%면 48,000원이 깨지면 그때서는 조정을 염두로 하고 조정 시 다시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바닥 쪽에서 움직여주는 종목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미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당분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조정을 받으려면 48,000원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했으니까 지금에서는 비중을 조금 뭐 다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말 그대로 신고점을 지금 돌파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종목도 또 신고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한 6만 원 선에서 혹은 돌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은 약간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지만 그냥 사기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는 장이라서 특히 중소형주 이쪽에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 다 신고점으로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서 일단은 뭐 그렇게 빨리 매도보다는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올려칠 때 한 6만 원 부분에서 다시 고민을 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 듣고 왔고요. 다음은 PNT 들어와 있습니다. 8,900원에 비중 20%. PNT는 어떻게 할까요? 자, PNT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바로 2차 전지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재료주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잡힙니다. 사실 그 부분들은 대형주 쪽에서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고 게임주에서도 NC소프트가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업종마다 혹은 대형주에서도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아니고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그 흐름에서 2차 전지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PNT인데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은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할 수 있는 위치만 말씀을 드리면 8,900원에서 공략을 하셨고 그러니까 9,000원 언저리 라인에서 공략을 하셨고 지금 신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이라면 일단은 비중을 익절 자리를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절반 정도로 줄이는 자리를 12,000원이 깨지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1,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12,000원도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조정받으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12,000원이 깨지면 절반 정도를 팔았다가 11,000원이나 10,000원 정도로 다시 밀리면 재매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PNT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었어도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아직까지 PNT 기준에 7,000원, 8,000원 라인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PNT의 역할은 여기서 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면 안 되고 떠 있는 상태에서 신고점을 가지면서 다른 애들을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거라 생각은 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잘 사셨고 수익도 많이 나는 상태에서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12,000원 지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NT 듣고 왔습니다. 종근당 이어갈게요. 96,000원에 비중이 높아요. 이분은 70%. 꽤 높은데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많이 높으시네요. 일단 뭐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최근에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지루한 부분들은 좀 느껴집니다. 종근당이 뭐 과거서부터 한꺼번에 뭐 세게 뭐 단번에 쉬지 않고 막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지루한 느낌이 있었던 느낌이 좀 많을 거예요. 시가총액도 1조 정도가 되고 가격도 지금 10만 원대 거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 이만큼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박스권 내지는 살짝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9만 6천 원 정도인데 바닥에서 싸게 공략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높이 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에 장대 음봉이 보이죠? 이거는 일단은 조정을 어느 정도는 받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횡보 조정을 받을지 가격 조정을 받을지 그러니까 횡보 조정은 시간 조정인데 시간적으로는 지루하게 박스권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가격적으로 한 9만 원까지 내려갈 건지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가격을 싸게만 샀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조금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97,000원 이 언저리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노리겠다면. 아니면 차라리 IT 부품주가 빠르고 핫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주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아니면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뭐 이런 쪽으로 돌려서 가벼운 쪽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종근당이 꼭 좋아서 이것만 하겠다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절반을 좀 줄이거나 전량 다 줄였다가 조정 시 아니면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 뒤에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근당 듣고 왔습니다. 필옵틱스 12,0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이것도 IT 부품주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PCB 관련주 쪽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서 섹터는 괜찮은데 지금 올려친 상태에서 어제 그저께 한번 5일선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좀 버티는 모습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일단 저항 라인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12,000원 부분에 좀 부딪혔죠. 그리고 옆으로 조금 박스권에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니까 바닥에서 돌리고 있네요. 얘도 자, 12,000원에서 공략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목표 가격, 그러니까 매수하셨던 가격들이 다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가격에서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갈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이 12,000원에서 공략하기 전에 이런 싼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아까 바닥권역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움직이기 이전에서 바닥에서 모양을 만드는 이런 위치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공략을 하게 되면 빠질 것도 걱정이 덜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IT 부품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순환매라는 이런 건 어차피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이 12,000원에 지금 비중 10%로 갖고 있는 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 옆으로 횡보 조정받아도 1,500원 지지하고 뭐 일주일, 2주일 뒤에 다시 위로 올라타면서 다시 13,000원 돌파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흐름들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 이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을 다 벗겨내면서 강하게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좀 잡히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싸게 사겠다? 안 내려고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산 거니까 12,000원 이왕 샀으니까 그냥 냅두시는데 만약 조정받으면 한 10,0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필옵틱스 듣고 왔고요. 다음은 주민턴의 4,500원의 비중 50% 이번에 코로나19 때 대표적으로 뭐 수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종목인데 매수가보다는 좀 위인 것 같아요, 주가는. 그렇다면 수익에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섹터고 줌인터넷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익스플로러 같은 건데 제가 잠깐 한번 써봤어요. 그냥 뭐 별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인공지능 섹터로 일단은 들어가 있고요. 어느 날부터 바닥에서 일단은 다시 모양을 잡고 움직여주는 게 일단 조만간에 다시 거래가 실리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보면은 거래량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듬성듬성 거래들이 다시 실리기 시작했는데 조만간에 5,000원을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1차 목표치는 6,000원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치는 7,000원 말씀드립니다. 갈 수 있어 보이고요. 한 7,000원 정도 언저리 왔을 때에서 거래량을 보고 거기서 한번 팔고 갈 건지 아니면 나머지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가져갈 건지는 그때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바닥에서 돌리는 패턴이니까 괜찮습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유 의견 또 남겨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와 있습니다. 53,000원에 비중은 30%. 이것도 뭐 핫한 종목이죠, 사실. 그렇죠. 핫한 네. 종목이고 또 53,000원 샀으면 이전에서 참 고점에서 일단 물렸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제가 과거에서 이제 서울경제TV에서 2014년도, 15년도에서 일진머티리얼 종목을 얘기했을 때 10,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8,000원, 10,000원대에서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사실 저는 부담스러워 사실 여기서는 공략을 이제 신규 매수를 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죽질 않고 여기까지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갖고 있죠, 가지고 있고, 과거 여기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결국 한 이쯤까지는 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다시 15,000원, 10,000원대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코로나 이슈로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을 했고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5,000원 다시 돌파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에코프로, 후성과 그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 과거에 2차 전지의 대장이었는데 그 대장의 흐름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여기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나머지 2차 전지의 흐름들을 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대장의 흐름이라서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53,000원, 굉장히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 가격대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뭘 먹겠냐라고 싶은 정도의 위치는 높지만 대장주를 공략했기 때문에 그 이상 신고점을 뚫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알고 했다라 그러면은 참 그래도 주식 어느 정도 잘 아신다라는 부분이겠고, 그걸 모르고 그냥 53,000원 공략했다라 그러면 말 그대로 운이죠, 운. 그래서 지금 과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도전을 하는 그런 종목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머티리얼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삼천리 자전거 4,750원에 비중 30%.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일단 전동 킥보드법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지난주에서 이제 알톤 스포츠, 그다음 빅텍, 삼천리 자전거, 그래서 빅텍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아침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천리 자전거도 같이 언급을 해줬거든요. 결국은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제 삼천리 자전거가 이제 대장인 것 같아요. 알톤 스포츠보다는 삼천리 자전거가 확실히 좀 대장인 것 같고, 다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탄력이 어제보다는 좀 줄어드는 부분들, 그래서 내일에서 반드시 이제 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데,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수익 권역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4,750원이면은 수익이 바닥에서, 이건 뭐 수익이 한 거의 내일 이후로 움직이면 100% 정도 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오늘 꼬리 저점 자리가 8,780원이니까 8,780원 깨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도 다시 친다라 그러면 다시 장대한 양봉을 그리면서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마다 다시 그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량들은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흔들린다 싶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일단은 8,760원이 깨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여기도 뭐 2차 전지 대장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뭐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주가가 회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거의 뭐 지금 뭐 대형주에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정도만 못 갔고,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좀 많이 됐는데, 역시 2차 전지의 흐름들은 많은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2차 전지는 모든 레포트들에서도 간다,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계속 2차 전지주들은 조정받으면 많이 싸게 여러분들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많이 언급을 했고, 특히 올해 1월달, 2월달에서도 LG화학을 바닥 부분에서 사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바닥 부분이 왔었죠. 최근에서 23만 원까지 왔었는데 저는 24만 원 정도에서 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했던.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좋아하냐면, LG화학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 많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SDI도 지금 똑같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바닥 부분에서 보면은 2016년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도 가는데 LG화학이 못 갈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못 갔어요. 삼성 SDI로 따지게 되면 벌써 한 이쯤은 갔었어요. 50만 원쯤은 갔었어야 되는데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30만 원에서도 24만 원에서도 이런 종목은 이제 주워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대장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죠, 2차 전지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 가격은 37만 원인데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뭐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30만 원 혹은 24만 원
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효역 종목으로도 30만 원대에서는 자주 얘기했던 종목이고 좀 싸게 샀었으면 좀 마음도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40만 원 언저리에서 눌려도 사실은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눌렸다가 뭐 결국 다시 가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다시 50만 원, 55만 원. 근데 이제 얘가 이제 50만 원과 55만 원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죠. 걔네들은 워낙 얘보다는 좀 가볍다 보니까 LG화학이 50만 원, 55만 원 가면 그러니까 올해의 목표치는 아닙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 한 2, 3년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50만 원, 55만 원 가면 나머지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얼마나 많이 갈까요? 얘네들은 그것보다는 목표치가 한 2배 정도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목표치가 굉장히 커요. 얘네들 다 신고점을 결국 돌파할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목표치가 아니고 한 2, 3년 정도의 목표치를 보게 되면 한 10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이제 2차 전지의 목표치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목표치는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그래도 좋은 종목이다. 근데 37만 원 좀 사신 거는 조금 아쉽네. 좀 더 싸게 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한 40만 원에서 42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될 괜찮은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음은 매드팩토입니다. 29,800원에 비중 15%. 이 종목도 엄청 올라오지 않았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아침에서도 제가 상담을 했었었는데 5일선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그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보다는 좀 가격이 조금 낮으신 것 같은데 29,800원에 비중이 15%. 6만 원이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내일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거나 지금 신고 가격이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한번 밀렸다가 5일선 다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5일선을 타면서 계속 올라가주는 세력적 패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2차 전지에서도 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올해 작업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2014년도에 이미 작업이 되어 있었고요. 크게 되어 있었죠. 2014년도에 주도주였었어요. 여러분 까먹었을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2차 전지 움직이고 OLED 장비주도 움직이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 물량들이 빠져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다시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2016년도, 2017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와서 특히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 이제 2차 전지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작년부터 IT 부품주 하게 됐는데 아직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종목들, 매드팩토도 마찬가지고 요 종목 같은 경우도 6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신고점은 날아갈 수 있으니까 6만 원 깨지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 해보시고 안 깨지면 계속 끌고 가셔도 뭐 무방해 보입니다. 예, 매드팩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가도록 하죠. 다음은 컴투스 10만 6천 원에 비중 20%. 사실 한동안 안 움직이다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종목은 네오비즈, 컴투스 이런 종목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갑자기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보면은 지금 NC소프트는 신고가로 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게임주들이 이제 쫓아가줘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참 쫓아가질 못해요. 자, NC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보면은 신고가죠. 게임주의 과거 이제 리니지 대장 NC소프트 지금 신고가로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컴투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조금씩은 이제 따라 움직여주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흐름들이 꺾이거나 나쁘지는 않은데 쫓아를 못 가요. 못 가는 이유는 지금 뭐 코스닥 종목들이 뭐 제약주도 움직여야 되고요. 거기다가 뭐 게임주도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수소차, 전기차, 뭐 2차 전지, 반도체 장비주 지금 움직일 테마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보게 되면 지금 뭐 테마주 그거 말고도 보안주들도 최근에 다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순환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뒤로 좀 밀려 있는데 죽을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제 실적들도 괜찮게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었고 발표가 이미 됐고요. 좋게 발표가 됐고 다음 분기에서도 게임주들의 실적들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뭐 지금 눌림목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컴투스뿐만 아니라 뭐 펄어비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거나 계속 매수를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A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선 게임주는 죽지 않았다. 그래서 컴투스는 올라갈 건데 10만 6천 원에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 갖고 있다면요. 장기적으로 한번 버텨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크게 보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한 6년 정도의 박스권의 저점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12만 원 돌파하고 15만 원 가고 17만 원 가고 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 관련주로 지금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컴투스도 다시 조만간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슈를 이제 붙이고 나오겠죠. 뭐 중국에 대한 이슈를 시진핑이 뭔가의 이슈가 다시 불거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화장품보다는 지금은 게임주 쪽이 신고점도 있고 뭐 좀 더 이쪽이 더 안전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보유 말씀드리고 오히려 비중이 한 10% 정도는 좀 더 사셔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컴투스는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원생명과학 와 있습니다. 8,100원의 비중 50%인데 확실히 좀 많이 실으시긴 했어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최근에 주가가 한 10,0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슈가 이미 불거져 있는 그러니까 진단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종목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되면 그 종목은 잘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력들도 바보가 아닌 게 이거를 띄어 올리게 되면 벌써 뉴스를 타고 많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걸 띄어 올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뭐 세력들, 뭐 세력이면 세력이고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큰 자금을 가지고 땡기는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지. 이걸 자선사업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 차트가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개인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수들을 조금 태워가려고 흔드는 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개인 투자자를 떨궈내려는 건지 일단 여기에서 흔들어 놓고 지금 못 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9,000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물량들이 많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 거래량이 마르면서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다시 위로 칠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쪽에 대량 거래들을 실어놨고 지금 거래가 말랐기 때문에 쉽게는 안 무너지는데 항상 떠있는 종목은 그래서 이제 손절을 잘해야 돼서 9,000원이 깨지면서 흔들게 되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밑으로 크게 한번 쏟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죽은 거는 아니에요. 손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선수들은 다시 밑에 사면 되거든요. 6,000원짜리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는 9,000원에서 손절 못 해가지고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여기서 대응하려고 하니까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이중바닥형을 그리거나 다시 한번 더 올려치면서 뭐 이슈를 붙이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에서 올라갈 때에서도 12,000원과 13,000원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깨졌던 자리라 여기에서 저항 부분에서 돌파를 못하고 거기서 걸리고 넘어지게 되면 거기서는 잘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8,100원이기 때문에 9,000원 깨지면 일단은 익절을 한번 하시고 안 깨지고 지금 위치에서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원생명과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선알미늄 5,730원의 비중이 20%.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지금 이분이 계속해서 1위를 하는 이상은 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하고 이런 이슈에 있는 종목은 잘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1위를 희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위치에서 뭐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5,730원에 공략을 하셨고 조금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했지만 일단 기준 양봉 자리라는 이제 지지 라인들은 지금 밑에 한 몇 개가 보여요. 일단 5,000원짜리도 보이고요. 5,500원에도 보이고 지금 현재 5일선을 지지하는 6,000원짜리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지 않고서는 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N자 목표치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다만 좀 안전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그래도 이유가 확실하게 좀 있는 뭐 IT 섹터들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 종목을 가지고 일단 뭐 정치 테마로 가져가든 아니면은 뭐 남북 경협주의 이슈로 가져가든 어쨌든 가져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보유를 하시겠다라 그러면 일단은 1차 자리 6,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면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깨지면은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일 생각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 자리가 깨지면은 그래도 5,000원, 5,500원 언저리의 그 초반 자리까지는 밀릴 수 있는 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매수 단가가 뭐 4,500원이었으면은 뭐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금 떠 있는 상태에 공략을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만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예, 남선알미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동시호가는 들어와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삼성 SDI 27만 5천 원에 비중 15%.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삼성 SDI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잘 사셨어요, 가격? 일단은 매수 가격 잘 사셨네요. 27만 5천 원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까도 LG화학과 비슷한데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쉽게 지금 꺾이질 않아요. 이미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2차 전지주들이 흐름들이 지금 삼성 SDI를 보더라도 전고점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죠. 거의 웬만하면 넘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꺾일 거였다면 벌써 어제 오늘 꺾였을 거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꺾일 겁니다. 내일이라도 꺾이게 되면 조정받겠다는 얘기니까 일단 차익 실현했다 다시 사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게 돼도 지금 전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와줄 거고 그러면 2차 전지에 이제 다른 종목들이 따라 움직일 텐데 뭔가 돌파가 되면서 새로운 이슈를 다시 뉴스를 다시 뿌리겠죠. 뭐 2차 전지도 좋다라는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그걸 다시 종합 선물 세트로 다시 한번 뿌려가지고 뭔가 종합적인 좋은 얘기를 뿌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사면 안 될 정도의 강한 흐름들을 아마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이니까요. 계속 가져가시고 여기서 돌파가 되면은 그 다음에서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벌써 신고점으로 지금 다시 가는 부분이라서 신고점을 가는 종목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셔도 된다. 다만 뭐 30만 원 정도가 이탈이 되면 그때에서는 흐름들이 끊기니까 근데 30만 원으로 내려갈 일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유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보유 관점 주셨고요. 광동제약 8,100원에 비중 50%. 이슈가 하나 나왔죠. 그렇죠. 여성 비아그라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전일날 이제 뉴스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약간 애매해서 저는 그냥 뉴스만 읽다 말았는데 어쨌든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지금 차트를 보면 거래가 실리면서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윗골이 엄청나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이슈 종목들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의 이제 장중에 고점을 주고 다 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슈가 있거나 뭔가의 그 재료들이 있으면 그게 종목이 바닥권역에 있으면 그 종목을 매매하는 데 더 권해드리지만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태에서는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광동제약도 이제 그런 식인데 8,100원에 이제 물리셨죠, 그렇죠? 8,100원에 물리셨는데 그 자리에서 물릴 게 아니고 팔고 나왔을 때 자리인데 아마 거기서 사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날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여기서 이슈가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그걸로 인해서 급등을 할 거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물론 전날에 샀었으면은 대박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 다음날 됐더니 이렇게 갭상승을 강하게 해줬을지 아니면 갭하락을 주면서 7,000원에서 6,500원을 밀었을지 어쨌든 이격이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쳤다고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이슈를 가지고 띄워놓고 목표치를 줬죠. 목표치를 주고 지금 내려가는 그 상황이라서 아침에서 들어가자마자 안 움직였을 때 느낌이 쇠했을 겁니다. 그때에서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좀 늦었어요. 늦었고 지금은 다시 8,000원 쪽으로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어제 종가인 7,400원이 1차 지지 그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7,000원입니다. 7,000원 깨지면 그때는 조정이 좀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7,000원 깨지기 전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7,400원이 안 깨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 고점에서 버티다가 다시 반등이라는 게 나와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7,400원이 깨지게 되면 7,000원에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7,000원도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올라간 폭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6,0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400원과 7,000원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제일 좋은 상담은 7,400원이 안 깨지면서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자. 근데 이제 안 좋은 상담은 7,400원이 깨지게 되면 7,000원까지 밀릴 것인데 7,000원이 깨지게 되면 조정이 깊어지니까 그때서는 이제 손절을 고민해야 되는데 손절은 그때 이미 늦었고요. 매수가가 너무 높죠. 추가 매수 타이밍을 한 6,000원 정도에서 6,000원 정도에서 노려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 주면 한 6,500원 정도.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물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공략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공략하는 것은 조금 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동제약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1994입니다. 어느새 2000포인트까지 바짝 근접을 해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휘청한 뒤에는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고점 마감 예상됩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과 기관이 사고요. 기관이 나갔다 다시 들어오네요. 외국인이 1,483억 원. 오늘도 많지는 않지만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급등. 다음 볼까요? 자, 이쪽은 카카오가 급등을 계속하고 있겠죠. 8%입니다, 무려. 어마어마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승이 코스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719입니다. 코스닥도 파죽지세입니다. 720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1.55% 급등입니다. 흐름 보시면 코스닥도 뭐 비슷합니다. 코스피와 장초반에 한번 내려가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윗꼬리 없이 그대로 올려버립니다. 수급 볼까요? 외국인이 사는 물량들이고요. 개인 기관의 지금 매도 물량들을 외국인이 다 받아내면서 코스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제약, 그리고 시젠, 알테오젠까지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상승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펄어비스, CJENM, 에코프로, BM,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에코프로, BM은 무려 13%의 강세입니다. KMW가 아쉽네요. 지금 5G 관련 종목들이 좀 밀리는데 오늘 약한 상대적인 이 좋은 장에서 약세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굳이 찾자면 음식료 일부 업종과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KMW인데 KMW는 뭐 5G를 대표하기 때문에 5G라고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중국 관련 지금 종목들이 양회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시장 마감이 됐고요. 급등입니다. 양 시장 모두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더 견조한 건 일단은 뭐 미중 간의 그 지금 말싸움 정도긴 한데 좀 격화가 되고 있고 홍콩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잘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참 어렵네요. 저도 사실 이제 조정이라는 부분을 5월 5일 전까지 해서 이제 조정을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 조정 받을 때, 그러니까 조정 횡보할 때에서 조정 받지 않을 때 유럽 시장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6일까지 조정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상방향으로 돌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상방향으로 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5월 6일 이후에서 5월 8일, 9일, 10일 지나면서 종목대 흐름을 보니까 원익 IPC,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려면 결국은 IT 부품주들이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돌파의 흐름들이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날에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해서 지금 시장은 이해하려면 안 되고 미친 장이다, 사기장이다, 투기장이다.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게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인데 일단 영국 시장과 미국 시장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가겠지만 러시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유럽 시장들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 시장의 강세가 말도 안 되게 코스닥에서 이미 오늘도 보면은 지금 잠깐 나면서 신고점으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중소형주의 강세, 특히 IT주의 강세 이 흐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강하게 가는구나. 그냥 지수가 그냥 계속 가는구나.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그래서 제가 나잡아봐라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종목들이 내려오질 않고 계속 신고가로 넘어간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건 모두가 인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지수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좀 마감을 드릴 텐데 됐나요? 이제 코스피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1994 정도였는데 크게 움직임 없이 끝나네요. 1.24%나 올라가면서 1994.60입니다. 많이 올라왔죠. 코스닥 확인합니다. 1.59% 올라가면서 719.88, 720선 부근까지 바짝 근접을 합니다. 자, 환율은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환율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수도 올라가는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운 시장은 맞는데 1244원 20전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재점화가 되다 보니까 달러는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플렉스 들어와 있고요. 188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이제 히토류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희귀금속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좀 됐기 때문에 사주 이제 그 아침 방송, 그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유니온을 얘기를 하면서 T플렉스를 공략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한 이유에서도 지금 급등이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하고 나온 건데, 일단 차트적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된 상태에서 차트는 아직 패턴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라고 그러죠. 근데 윗꼬리가 앞전에 양봉이 지금 여기에 길어서 힘은 좀 붙여 보여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는 않고 좀 힘이 좀 붙여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쪽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세게 지금 뽑아줘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서는 힘을 좀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밀리면서 물론 플러스로 마감이 됐지만 좀 밀리면서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0원에서 공략을 했다면 바닥권역에서 잘 사셨네요. 바닥권역에서 1750원짜리의 기준 양봉을 보고 저점 매수를 했다가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돌파할 저항대들은 다 돌파를 했으니까 오늘 꼬리 저점 2860원 이 라인이 지지가 되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세요. 이 라인이 깨지 않으면 내일도 다시 양봉이 뻗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 깨지게 되면 다시 5일선을 붙여놓고 5일선을 붙여놓은 다음에서는 또 깨질 것인지 또 들어줄 것인지 그 다음 싸움을 벌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저점이었던 2870원이 깨지지 않으면 내일도 보유가 가능하시고 올라가면 계속 보유를 해도 상관이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플렉스 들어봤고요.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랜드 들어와 있습니다. 44,000원에 비중 50%. 지난주에 굉장히 핫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SK바이오랜드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올해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많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제가 SK바이오랜드 제약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동안에선 제약주라고 치기보다는 굉장히 움직임이 못 따라갔던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강하게 이렇게 한번 들어주다 보니까 거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기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쉽게 지금 꺾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44,000원. 근데 참 아쉽게도 좀 비싸게 사셨네요. 이거 싸게 2만 원대 이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작년에 얼마든지 많았을 텐데 2019년도에서는 2만 원이 뭐예요? 15,000원, 뭐 18,000원. 그때는 물론 되게 지루하고 좀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44,000원에서 이거를 공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이 가격에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다시 들어주게 되면 팔았다가 매수 단가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회사는 굉장히 좋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시가총액도 지금 6천억 정도로 나쁘진 않지만 이거를 그 가격 44,000원에서 이거를 승부 볼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거를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셔야 돼요. 일단 모든 종목은 나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좋은 종목을 비싸게 샀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다,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지. 이 SK바이오랜드를 만약에 2만 원에 사서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다시 5만 원, 6만 원 다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5만 원, 6만 원 간다는데 44,000원인 걸 왜 팔라 그러냐. 내려와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내려왔다가 4만 5천 원 못 넘어가 또 빠져버리게 되면 3만 5천 원에도 털어야 되는데 2만 원에 산 사람들은 3만 5천 원에 내려가면 이거 지금 이제 수급도 꼬이고 안 좋고 뭔가가 안 좋구나. 그러면 그때에서도 수익에서 팔아도 되는데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서는 2만 원 다시 내려올 때까지 44,000원에 물렸는데 2만 원까지 그냥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고점 부분에 있으니까 올라올 때 다시 올라오면 4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수익을 챙기시고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세요. 그래서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차트는 지금 장대 양봉 나와놓고 위에서 지금 다시 올라가겠다고 바득바득 우겨요. 지금 4만 원짜리를 지금 지지선으로 삼고 지금 다시 양봉으로 뻗으려는 모양은 맞는데 바닥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은 4만 원이 깨지면 일단 비중 조절 그리고 45,000원 이상으로 올라와도 비중 조절, 그래서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해서 바이오주를 공략한다라 그러면 굳이 SK바이오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돌려서 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K바이오랜드 듣고 왔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들어와 있습니다. 24,000원에 비중 15%. 사실 뭐 방산주 쪽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대기업 관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밀렸다가 올라갈 땐 잘 못 올라가고 좀 답답했죠. 그렇죠. 지금 방산주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산주의 흐름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나 우리나라 방산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테마로서는 굉장히 재미없고 굉장히 안 움직여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 이제 테마로서는 지금에서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끌고 가기에는 조금 지루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매수 가격 보니까 24,000원인데
그동안에서 코로나 이슈로 같이 빠졌다가 들어줄 때도 같이 들어줬죠. 근데 뭐 거래량이라든지 지금 흐름들, 그리고 앞전에 있는 이 장대 윗골이 생기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실렸는데 방산주 쪽으로 돈이 지금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쪽에서 아마 2차 전지라든지 아마 다른 쪽으로 반도체로 장비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산주의 테마를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안쪽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방산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라든지 무기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서는 국위 선양도 하고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테마주로서는 상당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손실해서 파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25,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수익에서 팔아서 뭐 IT 부품주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게임주도 있고요. 뭐 얼마든지 교체할 종목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거 하나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종목을 좀 분산해서 다른 쪽으로 강한 쪽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듣고 왔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